노래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의 애꾸는 어떻습니까? 멋있는데요. 제가 지금 눈물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대를 했습니다. 지금. 눈물샘이 말랐나요? 뭐 하여튼 눈물샘이 문제가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귀국하기 싫었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푹 자야 되는데 또 월드컵 때문에 못 자다 보니 계속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가 2부 마지막 순서에 이상돈 의원에게 제가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못 듣고 끝났거든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이 중간에 쉬는 뉴스 나오는 시간에 때 예,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면 나온다고 전망하셨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하실 거라고 전망했다는 거 전해드려요. 그런 소식,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뭐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 예. 물론 이상돈 의원의 전망입니다, 전망. 예. 전망인데 나온다. 방송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예. 그 끊어진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 연결해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금방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달리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 지난 대선 때부터 줄기차게 달렸는데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 안철수 유승민 다 빠지면은 네. 당이 사실은 비대위처럼 좀 임시적 기구로 보일 수도 있죠. 구심점이 없어서. 예. 그게 본인에게 유리할까요? 그게? 근데 유불리는 이미 초월한 분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셈법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간의 저기 행보가 네. 그런 어떤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예상을 벗어난 경우가 많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상돈 의원도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거기 잠깐 했고요. 그 전에 다른 얘기하기 전에 썰전으로 가신 잘 된 거죠? 저한테 잘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 썰전으로 가시면 뉴스공장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죠. 뭐 저녁에 배드민턴 친다고 해가지고 조기 축구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저희는 조기 축구로 거기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요. 예. 유시민 작가는 왜 관둔답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뭐 본인이 직접 밝힌 바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2년 하니까 이제 좀 같은 얘기 자꾸 나오고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의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잠시 사라지는 겁니까? 어쨌든 썰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사 토크 쇼를 맡게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맡은 건 아니고요. 맡으신 거죠.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죠. 기대가 큽니다. 네. 잘못하시면 금방 잘리겠죠. 뭐. 네.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인가요? 갑자기 허익범 특검팀 발 뉴스라고 채널A에서 거의 그 뉴스 보도로는 의원님 이 5천만 원 정도 받은 걸로 나오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취재한 기자한테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또 어저께도 제가 뭐 다른 언론사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적이 한 푼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언론 보도로는 의원님 사모님하고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각각 합의 5천 정도 줬다. 보도에는 저한테도 준 걸로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저는 그래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받을 관계도 아니고 돈을 주고 받을 관계도 아니고요. 네. 예, 받은 적이 그럼 없어요. 왜 이런 뉴스가 튀어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썰전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블랙하우스 측에서 퍼뜨렸나? 왜 이게 뜬금없이 메인 뉴스에 뜬금없는 건 아니고 저도 이번 이 드루킹 사건 때문에 알게 됐지만은 작년에 이걸로 그 내부가 예.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 봐요. 그거 받았다는 것도 이번에 보도돼서 알은 거죠. 아. 그래서 거기서 무혐의 종결된 건데 경공모 모임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줘서 뭐 이런 계획이 있었나 봐요. 자기들끼리. 그럼?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법률적 문제 때문에 안 줬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돼 있는데 하여튼 그 과정 때문에 의혹을 받아가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종결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지금 또 이렇게 뉴스로 떠오른 거죠.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아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이번에 알았던 거죠. 그 사실 자체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돈이 왔다가 돌아간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되겠다는 자기들끼리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셨던 내용인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뉴스로 처음 아신 거예요? 처음 알았죠. 황당하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끼리 돈 줄 계획이 있었는데 무산된 거지. 아니 근데 그 내막이 이제 더 아마 본인들의 진술이 나오겠죠. 채널A에서는 마치 돈이 건네진 것처럼 그런 정황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을 하길래 제가 명확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근데 의원님의 명확한 입장은 잘 보도가 안 됐던데요. 그렇군요. 자기들끼리 노회찬 의원을 좀 구워 삼자, 뭐 후원금도 주고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됐는데 저를 구워 삼아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썰전 하실 테니까. 그런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거군요. 예. 예. 전혀 무관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그럼 채널 A의 보도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 안 하실 겁니까? 보도에 제가 그 부인했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앞부분이 길고 부인했다는 그 균형의 문제는 있는데 뭐 그걸로 저는 뭐 다 밝혀지리라 봅니다.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뉴스만 보면 돈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구성이 됐어요, 뉴스가. 예.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썰전을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그 대표님이 요거 꼭 코멘트 해야 되겠다 싶은 뉴스 있습니까? 혹시 먼저 제가 여쭤보는데. 아니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무사령부. 예. 세월호 가족들. 그건 정말 상상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참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게 기무사령부란 것은 그 우리 군의 어떤 기밀을 유지하고 보안을 갖다가 단속하는 예. 주로 이제 군인과 접촉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이 전문 수사기관인데 정보기관이고 여기서 세월호 그 중에서도 아직 이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 유가족들에 대해서 성분 조사하고 또 그들이 어떤 뭐 정부로서는 좀 난처한 그러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성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회유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이런 걸 직접 기무사령관이 지시하고 반대 집회 또 정보 제공. 그리고 그걸 또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서 보고하고 이게 기무사가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제 기무사가 전두환 시절에 그 50 시절에 보면 기무사가 노사 문제까지 개입하고 노조 설립 때문에 기무사가 출동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를 갖다가 이제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되면 기무사 해체해야 된다. 이 정도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놀랍지 않은 소식인 것이 뭔가 하면 최근에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맞습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유사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더 적극적인 활동을 대법원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나 기무사나 국정원이나 비슷한 일을 했더라고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다 서로 열어야 될 처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찰하고 살았나 봐요. 이 기관들이. 헌법기관도 그렇고. 최근까지 있었던 일이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불과 2년 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갖다 못할 경우에는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제대로 밝혀질까요? 밝혀져야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건까지 나와가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건은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여의도 얘기 좀 해보자면 개헌 제안은 왜 한 겁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왜 한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개헌 제안이 할 수 있고 네. 또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은 하고 있지만 타이밍상. 예, 이 앞뒤 정황을 보면은 아마도 개혁이었는데 개혁입법이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전반기 국회, 후반기 국회 구성을 앞두고서 전반기 국회에 대한 좀 성찰을 해볼 때 네.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제대로 개혁입법 처리한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과반수 정당도 없는 국회의 실정을 볼 때 여러 뜻을 같이 하는 개혁 정당들이 네. 힘을 합해가지고 네. 개혁입법을 갖다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자라는 제안이 있고 저도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평화당 그리고 뭐 무소속 이래서 네. 158석 정도를 네. 가지고서 입법을 좀 추진하자 네. 그런 게 상당히 공감을 얻고 또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을 반드시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쪽도 참여할 뜻이 있으면 들어오라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압박을 가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몰리니까 여기다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드는. 새로운 전선으로서 개헌연대 해가지고 뭐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근데 개헌을 제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이 개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좀 안 믿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몇 분 이렇게 하나의 전선을 구축할 것 같으니까 그 전선 근데 그분들이 다 개헌에 관해서는 입장이 좀씩 다르니까 그 전선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전략적인 전술적인 제안이다. 이게 먹힐까요? 잘 안 먹히죠. 일단 개혁입법위원회는 당장에 7월 말로 예정된 대법원 3인 그 후보자에 대한 이제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과 또 다른 어떤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반만 넘으면은 반수 이상만 넘으면은 이제 처리가 되거든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효력을 발휘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이 소위 개혁입법위원회는 그러면 잘 구축되어 가는 와중입니까 보시기에? 지금 뜻이 모여지는 과정이고요. 어제도 이걸 가지고서 평화당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도 있었고 저도 거기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좀 가시화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법안 통과 길목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근데 뭐 법사위원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법사위원장을 갖다 자유한국당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그 법사위에서 전횡을 갖다가 행사를 했죠. 행사를 하면서 해결될까요? 이제 그 법사위 새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새로 구성할 텐데 제 말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쪽 개혁연대 쪽에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국회의장을 다수당에서 하게 되면은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해야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또 관행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관행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설사 야당이 가진다 하더라도 그 야당이 지금 야당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야당이 꼭 자유한국당이어야 하느냐? 정의당도 할 수 있고 뭐 평화당도 할 수 있고. 법사위원장 노리십니까? 예. 제가 뭐 개인의 어떤 욕심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에 저도 법사위에 있으면서 보면 법사위가 법사위는 굉장히 중요한 체계적 거죠.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법률의 체계와 작구를 심사하라는 것이지 본질적 내용을 심사하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한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되면 법사위에서 그걸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래 왔죠 항상. 그래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개혁하려면 법사위를 갖다가 두 개로 쪼개야 돼요. 법사위니까 법제와 사법으로 나눠서 대법원, 검찰, 법무부를 다루는 사법 위원회를 따로 해서 일반 상임위처럼 하고 법률의 체계 작구만 심사하는 내용은 손 못 대는 법제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두 개 다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법안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중소기업 벤처부 법안이 올라왔다. 그러면 장관도 출두하거든요. 그럼 그 장관을 놓고서
대정부 질의하는 거예요. 또 법사위에서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 법사위 힘이 세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동안 당하신 게 권력 남용에 속하는 네. 직권 남용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쪼개든가 아니면은 야당이 하더라도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맡았던 시절의 그런 횡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정계 개편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지방선거 이후에 그 정계 개편이 크게 신속하게 그다음에 대규모 수준으로 일어날 거라고 늘 전망들을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전망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전망하지 않았고 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보수 야당이 그런 그 뭐랄까요 정계 개편도 동력과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동력 자체를 상실할 정도로 아주 크게 그 선거에서 지는 바람에 그런 동력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뭐 정계 개편이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뭐 소소하게 몇 사람이 그것도 몇 달 후에 네. 특히 무소속 쪽에서 이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걸 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나 큰 틀의 뭐 통폐합이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 총선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혹은 뭐 탈당파, 복당파 이분들은 가까우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뭐 제3지대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다 물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래 지금의 틀을 깨가지고 네. 뭐 다른 어떤 틀을 변형해서 만들어서 비전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당도.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총선 전쯤 되면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요? 이게 이제 총선 전쯤 되면 이제 그 여의도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라 다급해지고 뭐 극적인 행동들도 하지 않습니까? 해체 모의도 하기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선거법 개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네.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폭 이렇게 도입이 될 경우에 따라서 다당제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은 양태가 좀 달라질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현 선거제도가 유지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거대 정당에 쏠리는 보수든 진보든 쏠리는 현상들이 아주 가속화될 걸로 보이십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선거구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명만 뽑는 구도하에서는 당선되기 어렵다고 처음으로 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에서. 선거 전부터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만 예. 선거 후에 더 이제 그런 것이 좀 더 굵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선거구제 개편을 하려면은 기존 양당, 과거에 이제 뭐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렇게 양당 체제였을 때 크게 둘 중 하나만 당선되는 구조였는데 거의. 지금 선거제도가 유지되면 새누리당이 급속히 예. 세력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선거제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의당한테는 찬스 아닙니까? 정의당이 길게 보면은 이미 국민들이 촛불 이후에 많이 이렇게 과거와 다르게 이제 진보 개혁 성향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근데 지금 국회가 그걸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총선이 촛불 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자유한국당 집권은 향후 30년 내에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선거구제가 선거제도가 네. 국민을 믿고 네. 민심이 100%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그렇죠. 10% 30석 얻어야 마땅하죠. 30석 정도 얻을 수 있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한 50석 정도 되는 정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총선 한두 번만 더 하게 되면 네. 뭐 민주당이 집권당이라면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훨씬 당겨질 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제 말은 선거구제 개편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거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주 오랜 세월 원해왔던 건데. 지금 정의당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지금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까지도. 보수 일당이 원하기 시작한 거 아니고 처음으로. 네, 보수 정당들까지도. 웬일입니까? 그만큼 작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파이가 작아졌다고 생각해서. 네. 이게 이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에 있어서 입장을 유사하게 갖기 시작한 최초 아닙니까 지금이? 그 최초죠. 최초죠. 예. 아니 이걸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른 그런데요. 나라에서 그 선거제도가 변화하는 그 변천사를 보더라도 어느 한쪽이 우격다짐으로 선거제도를 바꿀 수는 없기 절대 때문에 없죠. 예. 이해관계가 이렇게 변동이 돼 가지고 그 전에 반대하던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제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타이밍에 선거제도가 변해 왔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지금 거의 온 것 같은데요. 예. 정의당 거의 10% 지지율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황 좋습니다 요새.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썰전하시면 더 올라갈까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라간 걸 굳히는 거죠. 그건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는 네. 기대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최근에 남북 같은 경우는 조용히 통일 농구를 오늘 합니다. 네. 이게 요즘은 만약에 이게 6개월 전이었으면 큰 뉴스였을 텐데 이미 예. 남북 북미 관계 너무 큰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통일 농구 하는 것 정도는 뭐 단신 정도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데요. 예. 폼페이오도 있고 지금 남북 북미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예, 이번에 폼페이오 3차 방북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북미 회담까지도 이제 얼마 전에 있었는데 특히 그 북미 회담에서 합의된 그 포괄적 합의가 예. 이제 행동 대 행동으로 예. 이제 실천 단계에 대한 시간표를 짜고 그 속도나 폭을 갖다가 이렇게 확정 지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합의에 따라서 한 9월까지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실천 프로그램들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엔 그 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가능성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것도 그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일들이 실제 이루어졌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 가는 것도 뭐 안 될 법 없지 않습니까? 안 될 바 없죠. 특히나 이 11월 달이 미국의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중간선거 전에 9월 정도네. 어떤 가시적인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이제 분명히 합의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 가가지고 연설하면 대단한 뉴스 되겠네요. 또 그때도. 아마도 1960년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네. 그 직전에 후르츠초프 예. 그의 유엔 연설 이후로 아마 가장 주목받는 연설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보다 같습니다. 더 큰 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상대가 트럼프니까요. 자, 9월에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제 북미 관계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에게 이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이제 새로운 숙제를 좀 던졌고요. 그렇죠. 예. 던졌는데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문제입니다. 예. 그 자체로는 우리가 사실은 오랫동안 네. 굉장히 오랫동안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인색한 경직된 태도를 보여오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 비율이 낮아요. 예, 인증 비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난민도 이제 코타제로 하기 때문에 예. 이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것도 제주도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이제까지 뭐 11개국 예. 정도였고 이번에 예멘 난민도 500명 채우면 더 이상 난민 받지 않습니다. 예. 받지 않고 난민도 아직 심사를 통과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 수는 우리로선 충분히 그 포용해낼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걱정할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실제 뭐 독일의 사례를 든다든가 그건 비교할 당대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근데 여의도에서는 또 그런 역할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타문화하고 특히 이슬람 문화하고 접촉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생기는 불안감을 실제 하긴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그 여의도에서 그렇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안심시켜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뭐 난민 단속하냐 안 하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온 난민들 또 난민 판정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취업 문제, 생활 문제, 문화적 마찰 문제 또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이제 또 일부에서는 그 좀 왜곡된
그런 이제 선동을 또 뭐 강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네. 올바른 이해. 이 기회에 극우 세력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보니까. 일부 극우 세력들이 탈출구를 갖다가 예. 그런 이제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이렇게 선회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매우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슬람 문화에 대한 뭐 생경함, 불안함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 기회에 예. 자신들의 정치적 어떤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실제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커뮤니티에 보면.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합리적인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우려를 이제 여러 가지 가짜뉴스 증폭시키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좀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다라고 예, 이게 해줘야 민감한 되는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각 정당들이 좀 여론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제 말이 그겁니다. 예, 여론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이 여러 사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좀 특히나 이제 난민 문제 같은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개방적인 국가로 갈수록 또 국제사회가 더 이렇게 개방화될수록 더 많이 부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룰 만한 기준이나 그런 가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의도가 너무 조용해요.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문화 사회로 가는 어떤 연착륙의 길을 갖다가 정교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정치권이 더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초반에 워낙 부정적인 뭐 온라인상에서의 게시물들 이런 걸 보고 여의도도 위축된 게 아닌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말 잘못했다 큰일 나겠다. 네. 이런. 그래서 대표님이라도 말씀을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정의당이 진보정당답게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잘하십시오. 예, 둘 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썰도 좀 맡으신 마당에 예. 조심해서 잘하시고 특검 쪽에서 이상한 뉴스도 많이 나오는 마당에 조심해서 잘하시고 예. 월드컵도 하는 마당에 축구 보십니까? 아, 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우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어디가 우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 알고는 있는데 비밀입니다. 저는 이번 월드컵은 전혀 우승해본 적이 없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벨기에나 막 우루과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월드컵도 좀 새로운 바람이 불어. 맨날 우승하는 데만 우승하고. 오래된 강호들이 다 이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몇 네. 나라 빼고는 그럴 그 가능성도 있죠. 자, 월드컵 우승국은 제가 몰래 듣고 내일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썰전을 녹화하셨습니까? 첫 번째? 네, 월요일 날 했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처음 네. 나오는 거죠? 예. 아, 하필이면 또 블랙하우스 다시 시작하는 날하고 겹치네요. 아, 그렇습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의 애꾸는 어떻습니까? 멋있는데요. 제가 지금 눈물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대를 했습니다. 지금. 눈물샘이 말랐나요? 뭐 하여튼 눈물샘이 문제가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귀국하기 싫었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푹 자야 되는데 또 월드컵 때문에 못 자다 보니 계속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가 2부 마지막 순서에 이상돈 의원에게 제가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못 듣고 끝났거든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이 중간에 쉬는 뉴스 나오는 시간에 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면 나온다고 전망하셨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하실 거라고 전망했다는 거 전해드려요. 그런 소식,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뭐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 물론 이상돈 의원의 전망입니다. 전망. 예. 전망인데 나온다. 이 방송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예. 그 끊어진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 연결해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금방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달리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 지난 대선 때부터 줄기차게 달렸는데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 안철수 유승민 다 빠지면은 네. 당이 사실은 비대위처럼 좀 임시적 기구로 보일 수도 있죠. 구심점이 없어서. 예. 그게 본인에게 유리할까요? 그게?
근데 유불리는 이미 초월한 분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셈법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간의 저기 행보가 네. 그런 어떤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예상을 벗어난 경우가 많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상돈 의원도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거기 잠깐 했고요. 그 전에 이거 혹시 블랙하우스 측에서 퍼뜨렸나? 왜 이게 뜬금없이 메인 뉴스에 뜬금없는 건 아니고 저도 이번 이 드루킹 사건 때문에 알게 됐지만은 작년에 이걸로 그 내부가 네. 검찰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 봐요. 그 받았다는 것도 이번에 보도돼서 알은 거죠. 아. 그래서 거기서 무혐의 종결된 건데 경공모 모임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줘서 뭐 이런 계획이 있었나 봐요. 자기들끼리. 그럼?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법률적 문제 때문에 안 줬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돼 있는데 하여튼 그 과정 때문에 의혹을 받아가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종결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지금 또 이렇게 뉴스로 떠오른 거죠.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아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이번에 알았던 거죠. 그 사실 자체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돈이 왔다가 돌아간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되겠다는 자기들끼리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셨던 내용인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뉴스로 처음 아신 거예요? 처음 알았죠. 황당하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끼리 돈 줄 계획이 있었는데 무산된 거지. 아니 근데 그 내막이 이제 더 아마 본인들이 진술이 나오겠죠. 채널A에서는 마치 돈이 건네진 것처럼 그런 정황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을 하길래 제가 명확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명확한 입장은 잘 보도가 안 됐던데요. 그렇군요. 자기들끼리 노회찬 의원을 좀 구워 삼자, 뭐 후원금도 주고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됐는데 저를 구워 삼아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썰전 하실 테니까. 그런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거군요. 예. 예. 전혀 무관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그럼 채널 A의 보도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 안 하실 겁니까? 보도에 제가 그 부인했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살았나 봐요. 이 기관들이 헌법기관도 그렇고 최근까지 있었던 일이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불과 2년 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네.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갖다 못할 경우에는 특검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제대로 밝혀질까요? 밝혀져야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건까지 나와가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건은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여의도 얘기 좀 해보자면 개헌 제안은 왜 한 겁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왜 한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개헌 제안이 할 수 있고 네. 또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은 하고 있지만 타이밍상. 이 앞뒤 정황을 보면은 아마도 그 개혁이었는데 개혁입법이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전반기 국회 후반기 국회 구성을 앞두고서 전반기 국회에 대한 좀 성찰을 해볼 때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제대로 개혁입법 처리한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과반수 정당도 없는 국회의 실정을 볼 때 여러 뜻을 같이 하는 개혁 정당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개혁입법을 갖다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자라는 제안이 있고 저도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뭐 무소속 그래서 158석 정도를 가지고서 입법을 좀 추진하자 그런 게 상당히 공감을 얻고 또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을 반드시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그쪽도 참여할 뜻이 있으면 들어오라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압박을 가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몰리니까 여기다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드는. 새로운 전선으로서 개헌연대 해가지고 뭐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다른 얘기하기 전에 썰전으로 가신 잘 된 거죠? 저한테 잘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 썰전으로 가시면 뉴스공장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죠. 뭐 저녁에 배드민턴 친다고 해가지고 조기 축구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저희는 조기 축구로 거기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요. 네. 유시민 작가는 왜 관둔답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뭐 본인이 직접 밝힌 바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2년 하니까 이제 좀 같은 얘기 자꾸 나오고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의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잠시 사라지는 겁니까? 어쨌든 썰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사 토크쇼를 맡게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맡은 건 아니고요. 맡으신 거죠.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죠. 기대가 큽니다. 네. 잘못하시면 금방 잘리겠죠. 뭐. 네.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인가요? 갑자기 허익범 특검팀 발 뉴스라고 채널A에서 거의 그 뉴스 보도로는 의원님 이 5천만 원 정도 받은 걸로 나오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취재한 기자한테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또 어저께도 제가 뭐 다른 언론사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적이 한 푼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언론 보도로는 의원님 사모님하고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각각 합의 5천 정도 줬다. 보도에는 저한테도 준 걸로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저는 그래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받을 관계도 아니고 돈을 주고 받을 관계도 아니고요. 네. 예, 받은 적이 그러면 없어요. 왜 이런 뉴스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썰전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면 앞부분이 길고 부인했다는. 그 균형의 문제는 있는데 뭐 그걸로 저는 뭐 다 밝혀지리라 봅니다.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뉴스만 보면 돈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구성이 됐어요, 뉴스가. 예.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썰전을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그 대표님이 요거 꼭 코멘트 해야 되겠다 싶은 뉴스 있습니까? 혹시 먼저 제가 여쭤보는데. 아니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무사령부. 예. 세월호 가족들. 그건 정말 상상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참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게 기무사령부란 것은 그 우리 군의 어떤 기밀을 유지하고 보안을 갖다가 단속하는 주로 이제 군인과 접촉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이 전문 수사기관인데 정보기관이고 여기서 세월호 그 중에서도 아직 이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 유가족들에 대해서 성분 조사하고 또 그들이 어떤 뭐 정부로서는 좀 난처한 그러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성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회유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이런 걸 직접 기무사령관이 지시하고 반대 집회 또 정보 제공. 그리고 그걸 또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서 보고하고. 이게 기무사가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제 기무사가 전두환 시절에 그 50 시절에 보면 기무사가 노사 문제까지 개입하고 노조 설립 때문에 기무사가 출동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를 갖다가 이제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되면 기무사 해체해야 된다. 이 정도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놀랍지 않은 소식인 것이 뭔가 하면 최근에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맞습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유사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더 적극적인 활동을 대법원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나 기무사나 국정원이나 비슷한 일을 했더라고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다 서로 열어야 될 처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찰하고